듣다 보면 궁금해지고 보다 보면 책 읽고 사게 만드는 본격 책 읽기 독서 권장 방송 책 읽어주는 기자 둘 김기아 기자입니다. 정현욱입니다. 사탕을 다 안 먹을래. 삼키세요. 버리든지. 밑에 한 장에 숨겨놓을게요. 안 돼. 자 이번 주에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두 번 연속 다 일본 문화를 소개하게 되는 노제팬 노제 역행하는 이번 주까지만. 친일파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떤 분이 지금 극장에서 영웅 안중근 영웅 영화를 하는데 저랑 슬램덩크 보러 갈 때 극장 그 팝콘 사면서 그랬어요. 영웅 저거 왜 자꾸 이렇게 언급이 되는 거야? 영웅이 근데 엄청 많이 보셨더라고. 그래서 많이 보셔가지고. 영웅은 좀 호불호가 심하게 갈리던데. 네, 아마 저는 보면 불호가 아닐까 생각 들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만듦새가 좀 완결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저는 아마 불호가 아닐까. 아무튼 뭐 영화 영웅의 흥행을 기원합니다. 그건 그거고 저는 이제 제 취향이 아니어가지고.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MZ 세대들이 지금 이제 30, 40대가 미선적이다. 왜? 노 재팬을 그렇게 외쳐놓고 지들이 슬램덩크를 막 울면서 본다. 이런 그 눈물이 나는 거 어떡해. 뭐 슬램덩크는 여러분 근데 꼭 일본 뭐 그거라기보다는 우리 젊은 시절에는 사실 일본 문화가 되게 압도적으로 이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우리의 추억팔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늙었어요? 젊은 시절 운운하고 있어. 아니 MZ 분들에 비해서 물론 저도 MZ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이번 주에 다룰 책은 슬램덩크입니다. 이게 지금 뭐 네. 끝까지 있진 않지만 아무튼 여기 사무실에 있는 걸 가져왔어요. 사무실이 아니라 여기 이제 뭐라 그래 스튜디오에 있는 걸 가져왔어요. 이게 있었어요. 저희 이거 구하고 만화방 갔거든요. 저 이거 보느라 책 보러. 보려고. 저 일요일에 만화방에 하루 종일 있었어요. 끝까지 다 보였습니까? 원래 저는 다 봤는데 어릴 때 음. 보니까 막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그 앞서서는 별마당 도서관 아시죠? 코엑스에 거기 가면 슬램덩크가 있어요. 거기 그냥 공짜로 서서 볼 수 있어요. 거기서 한 반 정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일요일에 만화방 가서 나머지를 다 보고 일요일 저녁에 김 기자랑 이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죠. 뭐 모르시는 분이 안 계시겠지만 1분으로 요약을 하는데 이번엔 제가 요거는 이제 다 틀어졌어 다시. 요번 편은 제가 이제 물론 제가 제안을 했지만 김 기자의 강한 슬램덩크에 대한 애정 그리고 또 요새 그 강렬한 문화 현상 김 기자의 과거의 그 추억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분이 책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요약도 이분이 해주실 거예요. 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 시작. 네, 영화는 이제 북산고등학교 이거 다시 없어 빨리. 아니. 빨리. 아니 북산고등학교가 전국체전 2차전을 치르는 내용과 송태섭 포인트가 아주 어린 시절 유년기가 교체되면 진행이 되는데요. 송태섭에게는 형이 있었죠. 형이 근데 사고로 죽어요. 근데 얘네 같이 농구를 하던 그런 친한 형이었는데 그 형의 기억을 안고 이 농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차전에서 산안고등학교 전국 최강의 산안고등학교 만나가지고 버리는데 그 경기를 벌이는데 북산고등학교 선수들이 자신의 한계를 다 뛰어넘고 그리고 송태섭도 이제 형의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장 힘들 때 가장 센 척하면서 여유를 가져라 이런 형의 그 얘기를 떠올리면서 패스 슛과 드리블 연습을 했던 걸 떠올리면서 자신 한계를 뛰어넘고 그러면서 산왕을 극적으로 이긴다는 그런 내용의 농구 만화입니다. 농구 만화 영화입니다. 야 진짜 9초나 남았는데 공허하다. 다시 하게 다시. 아니 뭘 다시 해. 이게 왜냐면 제가 이거 쉽지 않죠? 준비를 해왔거든. 해왔는데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막 목소리 톤이 확 내려가. 아니 엉망이네요. 엉망이 죄송합니다. 이게 정혁 기자 세상 대단해 보여. 보통 아니었습니다. 1분에 요약한 왜냐면 내가 하다 보니까 2분 되더라고. 자, 이 짧아요. 짧네. 자 일단 슬램덩크 여러분도 뭐 청춘을 많이 어렸을 때 중딩 고딩 때 보셨던 분도 계셨을 거고 이번에 본 분도 계셨을 거예요. 책도 그렇지만은 영화도 그렇고 어떻게 보였습니까, 정렬 기자는? 오늘 저랑 김 기자의 포지션을 확실히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어릴 때 이제 중학교 때 슬램덩크 열풍이었던 세대여서 보기는 봤는데 재밌게 봤어요. 당시에도 슬램덩크가 뭔지 알고 거기 나온 등장인물 이름도 다 알아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빠져서 읽지는 않고 그냥 뭐 재밌는 만화 여러 재밌는 만화 중에 하나 정도였고 이번에 이제 복습을 다시 한 거. 김 기자는
저는 뭐 인생 만화죠. 왜 인생 만화냐면 저의 어떤 인생 지침, 인생의 어떤 원칙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많이 왔기 때문에 청춘의 필독서, 청춘의 한 3, 4회독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지고 저는 사실 인생 만화, 그러니까 재밌는 만화가 다양하게 있지만 그런 거랑 다르게 뭔가 이제 저에게는 약간 이정표 같은 그런. 그러니까 그런 알겠죠, 아시겠죠, 구분을. 하여튼 저희가 이렇게 다릅니다. 근데 어떤 면이 좀 재밌었습니까 이번에 그 영화 슬램덩크는? 일단 저는 이렇게 슬램덩크에 빠져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첫 장면에 흑백의 인물들이 칼라를 입고 걸어올 때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뭉클하더라고. 약간 90년대 놓고 온 내 그 시절이 약간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서 내가 이런데 슬램덩크를 좋아하는 분들은 어떨까? 막 그 장면에서 우는 분도 많이 있다면서요. 시작하자마자 울어. 거기서 이미 모든 단점을 용서할 수 있는. 그걸로 그냥 애들이 걸어오잖아. 네. 걸어오는데 옛날에 애니메이션 슬램덩크가 있었죠. 근데 그때는 약간 너무 그림체도 그 조악하고. 뭐예요? 넷플릭스에 있는 거는? 그게 아니야. 그거는 옛날에 나온 96년에 나온 거야. 그 이노우에 다케이코랑 상관없는 거야? 상관 있는 건데 그때는 이제 그냥 한 편 한 편 이렇게 그 에피소드별로 해가지고 지금 같이 이렇게 막 그 기술력도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기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놀란 거는 그 경기 장면을 굉장히 박진감 있고 속도감 있게 표현한 게 되게 정말 기술이 정말 대단하다. 이게 3D에다가 만화체를 입힌 거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옛날에 영화 그 뭐야 농구 그것도 해피 농구네. 농구 게임 프리스타일이라는 농구 그 알죠, 게임이 알죠. 있어요. 그거 보면 약간 만화 캐릭터 움직이는 것처럼 이제 그때 만들었는데 그거랑 거의 그게 굉장히 이제 발전한 그런 모습이어가지고 좀 굉장히 놀랐어. 처음에 딱 시작하면은 슬램덩크 이제 타이틀 나오고 딱 그게 이제 경기 화면으로 전환되면서 쫙 이렇게 그 틸 다운이 되면서 이제 이게 3D로 확 바뀌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서 와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싶어가지고 굉장히 저는 반갑고 기술이 되게 놀라웠고. 생각보다 자연스럽더라고요. 네. 농구 경기 같아. 네. 근데 그게 이 농구 선수들이 그 이제 그 만화에 있는 캐릭터들이 뛰니까 너무 반갑고 이제 캐릭터들이 살아 돌아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한테 더빙을 권한 이유가 뭐예요? 그 저는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자막보다 더빙 훨씬 좋았던 것 같은데 무엇보다 자막은 그래도 자막을 자꾸 이렇게 봐야 돼가지고 눈이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이제 경기에 온전히 좀 집중할 수 있었던 게 그 이유예요? 그 이유. 화면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게 그 이유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뭐 강백호는 사실 본명이 사쿠락이고 뭐 서태웅은 뭐 류인가 뭐 그런 일본 이름이 있는데 우리는 그 이름이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름이 자막편 같은 경우에는 자막에는 강백호라 나오지만은 사쿠락이 이런단 말이야. 그럼 약간 그 괴리가 있어가지고 좀 약간 어색할 수 있어가지고 저는 더빙판이 더 좋았고 그리고 더빙도 너무 잘 그 더빙 그 하시는 성우분들도 너무 열심히 잘해주셔서 전 되게 더빙판이 훨씬 좋았어요. 제가 4번 봤거든요. 4번 봤는데 앞으로 3번 더 볼 약속이 있어요. 왜냐면 유부남들이 이제 와이프가 안 본다 그래가지고 저랑 이렇게 보러 가는데 그렇게 보게 될 일이 앞으로 있을 것 같은데 다 더빙판으로 좀 볼 생각입니다. 뭐 저도 더빙판으로 보는 게 저희는 강백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북산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용어가 나오면 좀 싫을 것 같아. 그래서 저도 더빙판이 내가 선택했어도 그렇게 봤을 것 같아. 근데 그 이름이 너무 찰떡이잖아요. 그 너무 인물하고 잘 맞는 이름을 잘 지었어. 한국 이름을.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희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제가 중학교 때 이거 봤거든요. 그러면은 명찰을 그 학교 앞에 있는 그냥 그 문방구에 가면 명찰을 파줬어요. 근데 그거를 송태섭 이렇게 파가지고 그런 애들이 있었어. 있었어? 거기도 있었어? 있었어. 송태섭? 네. 왜 그때 송태섭? 송태섭. 왜? 키가 작아서. 키가 작은데 그걸 극복하려 하는. 그럼 중학교 때는 내가 더 컸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앞으로. 근데 이제 내가 중학교 때 망했다고 생각해. 중학교 때 얘네가 고1이니까 내가 중2 때 고1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캐릭터 자기들끼리 키 큰 친구는 막 채치수 막 이렇게.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다른 과목 선생님들은 이름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저한테 야 송태섭 조용히 해 이러면 애들이 막 웃는 거야. 애들 선생님이 왜 웃는지 몰라. 웃는지 모르고 야 정대만 너 일어나 막 이러는 거야 선생님이. 뭐 그런 일들이 있었을 정도로 저희는 되게 옛날 학창 시절의 친구 귀엽네요. 같은 그런 친구 같은 그런 캐릭터들이었습니다. 영화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영화가 송태섭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완전
아기 때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만화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오키나와 섬 오키나와 이제 거기서 이제 송태섭이 형이랑 농구를 하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원래부터 다케이코 이노우에가 그 작가가 그 송태섭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하고 싶었다고 해요. 그 캐릭터 자체가 되게 좋았고. 그게 어떤 기사에서 보니까 이 작가가 약간 우익 논란이 있잖아요. 근데 이 송태섭의 집이 고향이 오키나와고 송태섭의 일본 이름도 오키나와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라더라고. 그러니까 오키나와는 사실은 일본 역사에서 일본으로 편입된 지 얼마 안 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비주류 중에 비주류인데 걔를 주인공으로 한 거는 약간 작가의 어떤 그런 우익 탈색 뭐 그런 의도가 있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뭐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형이랑 농구를 계속 하면서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가 굉장히 슬퍼하는 장면부터 나오죠. 근데 아버지 왜 돌아가셨는지 나오지 않는데 이제 그 어머니 이제 딸이랑 이제 아들 둘 이제 보고 이제 사시는 거죠. 그런데 형이랑 둘이 농구하는데 형은 농구를 엄청 잘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엄마를 형이 위로하면서 제가 이 집안의 주장이 될게요 그러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집안의 기둥, 기둥이죠. 농구 천재, 그리고 동생 어린 송태섭한테 농구를 가르쳐 주면서 정말 아버지 같이 서로 이렇게 밀착돼 있는. 심지어 저도 남동생이 있는데 이렇게 안아줘. 땀으로 범벅돼 있는데 그거 좀 이상하더라. 그게 왜냐면 송태섭이 드리블 연습을 하다가 이제 자기를 못 뚫으니까 좀 더 해봐, 좀 더 해봐 그러다가 딱 자기를 처음으로 딱 뭐 뚫고 골을 넣었나 보죠. 넣고 나니까 이제 지금 그 마음을 기억해라라고 하면서 이제 안아줘. 안아주면서 이제 되게 땀 냄새 나겠지만 근데 이제 형이 이제 그 해준 얘기 중에서 저도 약간 이번에 처음 들은 대사인데 이제 인상 깊었던 게 아까 제가 막 얘기했던 이제 가슴이 심장이 쿵쾅대고 굉장히 무섭고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센 척해라. 여유를 부려라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리더의 조건이거든요. 리더. 그 결국 송태섭이 키가 작고 뭐 실력이 뭐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키가 작지만은 2학년 때 농구부 주장이 되죠. 여기에서도 뭔가 마지막에는 이제 화이팅 이거를 자기가 외치게 되고 서태웅한테 이렇게 해라. 주장은 뭐 태웅을 계속 봐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주장의 노릇을 하게 되는 그런 걸로 이어지는 일맥상통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형이 농구를 하기로 했는데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친구들 낚시를 하러 가요. 근데 그러다가 돌아오지 않죠.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동생 입장에서는 사실 형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형을 사랑하고 좋아해 따랐지만 이 엄마가 슬픔에 잠긴 게 한편으로 얘한테 상처지. 왜냐하면 내가 형을 대체할 수 없다는 그런 약간 허무한 좌절감 같은 게 이제 얘 송태섭의 인생을 좀 짓눌렀던 것 같아. 엄마랑 사이가 썩 좋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형이 이제 찾던 빨간색 아대를 끼고 이제 농구를 하는데 저는 그 순간 나온 순간부터 궁금했어요. 이게 앞에도 나오나? 송태섭이 원래 빨간 아대 2개를 끼고 하는 걸로 나왔던가 만화책에 보니까 2개 끼고 있어. 그리고 27년 만에 아대 2개 떡밥이 풀렸다. 염두에 두고 한 건가? 그러니까 그런 거라면 정말 미친. 이게 보니까 이 작가가 처음 이 연재할 시작한 게 34살 때더라고. 그때부터 이런 거대한 세계관을 생각하고 있었던 건가? 어떤 건가 싶었는데 그 뭐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그 형이랑 같이 가던 아지트 같은 동굴 해안가에 동굴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형 생각도 계속 하고 형이 보던 농구 잡지를 꺼내 보는데 거기 이제 산왕이 표지에 돼 있었던 거 최강 상황. 그래서 산왕 그다음 그 뭐도 멋있었어요. 형한테 형은 그러면 나중에 산왕을 들어갈 거야라고 하니까 아니 난 산왕을 이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발상의 전환은 되게 좋았고 형이 그 형을 그렇게 따라서 이렇게 산왕공고 가겠다라고 하는데 산왕을 이기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농구를 계속 합니다. 농구를 계속 하는데 형을 그렇게 좋아할 수 있나? 그러니까 둘이는 그렇게 근데 생일이 같을 정도로 특별한 이제 관계라고 나와요.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형이 이제 농구 선수였는데 이제 그러니까 송태섭은 약간 농구를 그만큼 못한다 이런 평이 있어가지고 자꾸 이제 형만 못한 동생인 거죠. 그러니까 아들 자꾸 생각이 나고 그래가지고 좀 안 했으면 싶은가 봐요. 그러면서 계속 하지만 그 농구를 계속 하죠. 농구를 계속 하다가 북산고등학교 들어가서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이제 북산 쪽으로 이제 이사를 가요. 오키나와에서 북산고등학교에 있는 카네가와 현인가 저도 거기 실제로 가봤는데. 거기 가봤어요? 네, 저는 이제 워낙 팬이어가지고 기차 다니는 기차 타고 갔었어요. 도쿄에서 가까워요. 가지고 가서 이제 해안가도
이제 가고 거기 거- 무슨 학교? 거기 학교가 하도 바로- 관광객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못 오게 한다며. 예, 제가 근데 거기 체육관도 저녁에 구경 갔는데 저녁에 갔는데 그 안에서 농구공 튕긴 소리가 나더라고. 가지고 우리 나 친구랑 같이 야 저기 지금 서태웅이 있다고 막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 정도로 팬이었는데 아무튼 그 가고 나서 거기서 혼자 농구를 하죠. 근데 거기는 아파트 같은 데라서 농구 연습을 시끄러! 아파트 단지 삼아 시끄러! 이랬단 말이야. 거기서 원래 이제 마을에서는 이제 거의 약간 제주도 같이 이렇게 담이 낮은 그런 동네예요. 원래 살던 동네는. 근데 이제 아파트에서 하니까 어촌에서 도시로 온 거야. 그러니까 막 시끄럽다고 막 쫓겨나고. 그래서 혼자 농구를 하는데 그때 지나가던 정대만이 이제 그 보고 정대만 떡밥이 또 그렇게 나오대. 그게 나오더라고. 원래 본 사이 아는 사이였다. 혼자 이렇게 연습을 하고 1대1로 하고 1대1이 아니죠. 혼자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웬 형이 뭐 이렇게 좀 상대를 해주려다가 그냥 지나가죠. 그래서 너 다음에 또 같이 하자. 같이 하면 더 빨리 는다.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불량한 뭐 소년이 됐다가 이제 또 다시 에이스가 됐다가 이런 과정은 좀 생략이 됐는데. 그건 생략이 됐고. 그래서 이제 농구를 하는데 이게 송태섭이 농구를 하는데 정대만이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왜냐면 정대만 그때 뭐 생략됐는데 정대만은 원래 이제 중학교 때 이제 MVP 선수였는데 무릎 부상 그리고 이제 다른 탈선으로 2년 동안 놀아요. 놀다가 이제 북산고등학교 농구 부원이긴 하지만은 와서 깽판 놓는 걸 주로 이제 하죠. 하다가 이제 송태섭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둘이 이제 꼴배기 싫어가지고 송태섭이 키도 작은데 들어가가지고 왜 농구를 자꾸 하려고 하냐 가지고 막 때려 패고 막 싸운단 말이에요. 중학교 때 정대만이 MVP였는데 MVP였으니까 당연히 모든 고등학교에서 영입을 하려던 가장 에이스였는데 별로 이렇게 일부 리그에 속해 있지 않던 북산으로 본인이 자청해서 가는데 그 이유가 중학교 때 자기한테 희망을 줬던 정말 자기한테 깨달음을 줬던 안 선생님이 계신 곳이라 자기가 일부러 이제 그래서 안 선생님이 있는 북산으로 왔다가 김 기자 얘기한 대로 이제 부상도 있고 잘 못 뛰게 되면서 자기가 너무 좋아하던 농구를 못 하게 됐으니까 이제 오히려 농구에 대한 증오심이 생기고 그래서 삐딱해져 갖고 비행 청소년이 돼서 농구부를 파괴하겠다 이런 정말 유치한 어린아이 같은 파괴 중딩이니까 고딩 고딩이니까. 그래서 여기 저 슬램덩크 한 3, 4권쯤에 이제 그 깽판 치러 온 정대만 일당과 강백호, 서태웅 등등이 이제 맞붙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다 이제 송태섭이 거기서 이제 정대만이 옥당으로 따라와. 그래가지고 이제 정대만 일당이랑 이제 다구리를 놓쳐. 그러니까 원래는 송태섭이 다구리를 당하면서 한 놈만 패. 정대만만 팬 거야. 두드려 맞으면서도 정대만만 때려. 그래서 정대만 여기 앞니가 나가요. 맞았어. 제가 최근에 봐서 그러니까. 앞니가 나가갖고 이제 송태섭 태어나기만을 기다린 거야. 저 새끼 죽인다 내가. 그래갖고 이제 송태섭 태어나자마자 농구부로 쳐들어와요. 그 일당들이. 근데 전국 대회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폭력 사태가 연루되면 대회 못 나가. 그래서 이게 알려지면 안 돼. 근데 그걸 노리고 이제 딱 들어가.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 서태웅이랑 뭐 이렇게 하고 워낙 또 이제 숫자가 많으니까 그러다가 여기 원래 만화의 주인공은 강백호잖아요. 강백호가 피지컬이 좋고 싸움을 잘하잖아. 그래서 이제 막 강백호가 와서 또 이렇게 막 패고 이러다가 막 아수라장이 되는데 안 선생님이 등장하면서 정대만이 무너지죠. 사실은 저 농구가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명대사 긴 머리를 싹둑 자르고 농구부에 순식간에 에이스로 등극하는. 3학년 그 채치수와 원래 이제 채치수는 중학교 때는 자기랑 말도 못 섞는 자기보다 한참 못하는 애였는데 지금은 이제 주장 그리고 3학년 에이스 그래서 이제 득점 기계가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송태섭은 그 사이에 막 자꾸 나 농구 하려고 하는데 막 뚫게 패고 막 이러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탈선을 또 해요 혼자. 근데 이제 혼자 오토바이 타고 뭐 오토바이 타다 사고도 나고. 오토바이 타고 달리죠. 근데 저 오토바이가 위험하네요. 오토바이 씬에 대해서 좀 할 얘기가 있는 게 일단 그거는 사고 날 수밖에 없는. 터널로 들어갔잖아. 터널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운동화에 그냥 바지 입고 타잖아요. 일단 헬멧 안 썼잖아. 헬멧 쓰는데 헬멧을 반모로 써 반모. 이게 여기까지만 가리는 이거는 얼굴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풀페이스 헬멧 쓰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풀페이스 헬멧 턱까지 다 이게 오는 그런 헬멧 써야 되고 반모도 반모인데 턱끈도 안 해. 바람에 턱끈이 막 날리는 장면이 나와요. 턱끈을 하지 않으면 안 잠근 거야? 안 잠근 거야 이거를. 안 잠그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날아가요 이 반모는. 그래서 이런 반모를 하실 때는 무조건 턱끈을 꼭 하셔야 되고 풀페이스라고 하더라도 턱끈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송태섭이 손이 나오는데 오른손이 악셀이거든요. 오토바이는. 이 앞이 브레이크거든요. 브레이크를 안 잡아요. 터널을 진입하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는 거예요. 터널에 진입할 때 무조건 속도를 줄여줘야 되는데 근데 계속 스로틀만 감고 있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게다가 그 다음이 코너예요. 터널 들어와서 코너야.
터널 들어가서 코너면 당연히 감속을 해야 됩니다. 근데 들어가서 속도가 거의 비슷하게 계속 빠른 속도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뭐가 보여? 엄마 우리가 살았던 시골길이 보여요. 이러잖아. 바로 가는 거야. 그 뭐 비트 이건 어떻게 생각해? 그건 자살하려는 거고 자살까지는 아니고. 근데 그래도 그 사고 나서 오토바이 사고 나서 저는 안 죽은 게 진짜 다행이다. 그 안 죽은 정도가 아니라 멀쩡하던데? 아니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자. 동생이 그게 얘기하잖아요. 송아라 동생이 오빠 의사 선생님이 살아남은 게 기적이래 이렇게 얘기하거든. 진짜 안 죽은 게 다행임. 기적이라 그랬는데 금방 농구돼. 농구 금방 하죠. 별로 안 다쳤어. 뭐 만화 캐릭터니까 회복이 빠른가 보죠. 그래서 농구를 다시 시작을 해서 원래 이제 송태섭이랑 강백호랑 원래 사이가 되게 안 좋았는데 사이가 좋아져요. 왜 좋아지냐면 송태섭은 이한나를 좋아하고 이제 강백호는 이제 최소연을 좋아하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시지. 그 만화 초반에는 송태섭이 안 나와요. 만화 초반에는 1학년 강백호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학생 때문에 갑자기 농구부로 들어가서 막 우당탕탕 하는데 갑자기 뉴페이스가 나타나. 아까 말씀드린 태어난 송태섭, 정대만하고 싸우고 태어난 송태섭인데 송태섭도 여기 귀걸이하고 좀 껄렁껄렁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강백호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둘이 막 투닥투닥 대다가 어느 날 같이 이제 따라가는데 같이 이렇게 하교를 하는데 강백호도 몇 번을 차였더라? 50번, 이 만화의 시작이 강백호가 차이는 걸로 시작하잖아. 50번. 또 차였어. 친구들한테 이렇게 머리 맞고. 50번 경축 말해서. 근데 이제 송태섭도 그런 처진 거야. 자기가 그 농구부의 매니저 역할을 하는 한나 누나 때문에 농구부에 들어왔는데 차마 고백을 못하는 거야. 자기 맨날 차이니까. 그래갖고 나는 뭐 근데 날 비웃겠지 하고 강백호를 봤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동지 막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둘이 되게 친해져요. 같은 반항아, 같은 그 차임 경험을 갖고 있는. 근데 여러분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송태섭이 왜 귀걸이 하고 있나? 왜 아내가 두 개인가? 이거 다 떡밥 있더라고. 귀걸이도 있어? 귀걸이도 있어요. 귀걸이는 단편 만화가 있어요. 그 피어스라는 단편 만화가 있는데 똑같은 오키나와의 그 굴이 나와요. 옛날에 나와. 거기도 주인공이 류이친가 하는 그 주인공 남자애인데 남자애가 농구를 하다가 형이 배에 타고 나가서 6학년이 되면 내가 돌아올게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6학년인데 형이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맨날 있는 애가 있고 어떤 여자애가 와가지고 거기다가 귀걸이를 들어있는 박스를 던져서 발 앞에 버려요. 그랬더니 그 송태섭으로 추정되는 애가 그걸 들어가가지고 그걸 갖고 와서 바다를 더럽히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봤는데 귀걸이야. 그 귀걸이여가지고 여기 귀걸이 왜 버리냐라고 하니까 내가 엄마가 있고 새 아빠가 들어왔는데 이 새 아빠가 엄마한테 주려고 이제 산 귀걸이다 말이야. 이제 나는 우리 엄마가 이걸 받고 좋아하는 꼴을 못 보겠다. 그러면서 막 아픈 가정사를 막 얘기해. 그랬더니 나는 형이 죽었어. 이러면 둘이 친해지죠. 둘이 친해지는데 그러면 이거 귀걸이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귀를 뚫어야 된대. 그러니까 귀를 어떻게 뚫냐 했더니 넌 겁쟁이라서 못 뚫을 거라고 여자가 얘기를 해. 그래서 송태섭이 아니야 나 겁쟁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귀를 그 상황에서 5핀으로 이렇게 뚫어요. 그럼 안 돼. 5핀으로 뚫는데 너무 아프잖아. 아프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엄마가 와가지고 얘기를 해. 엄마가 거기 와가지고 애들 이제 다 데리고 가. 그리고 거기가 폐쇄가 돼.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귀걸이는 엄마 아빠가 얘를 주려고. 딸을 주려고 샀던 귀걸이였다는 이제 이게 밝혀지고 얘는 이제 귀걸이를 그 송태섭은 그다음부터 귀걸이를 하게 되고 그 여자애도 귀걸이를 하게 되면서 뭐 여자 귀걸이네? 여자 티파니 같이 나와요. 이게 하늘색 귀걸이야. 하늘색 박스에 있어. 아무튼 그 단편 소설 내용 단편 만화가 그 있어요. 가지고 그게 이제 똑같은 내용 똑같아요. 상황에서 이게 송태섭 이게 그에 대한 그 이야기구나 싶은 게 있는데 아무튼 그런 떡밥이 이번에 많이 풀렸다. 그 송태섭이 이제 주인공인 북산이 모든 앞에 과정이 생략되고 그러니까 이 만화의 시작은 처음에 이제 무슨 평가전 같은 걸로 능남이랑 해서 한번 지죠. 그리고 이제 지역 예선부터 시작해서 전국 이제 마지막 그 결승전까지 가서 뭐 수많은 강호 뭐 상양, 능남, 해남 뭐 다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최끝판왕 제일 세다는 전국 최강이라는 산왕하고 붙는 이제 거의 뭐 결승 직전에 이 경기를 끝으로 만화도 끝나죠.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는 맨 끝에 이 경기만 나오는데 이제 저는 이 영화가 제일 아쉬웠던 것이 이 산왕전을 제가 이제 이 영화 본 날 낮에 만화책으로 다시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돼서 산왕전을 보니까 산왕전의 핵심은 제가 보기에 두 가지더라고. 강백호와 서태웅의 각성이야. 각성. 그리고 이제 채치수의 각성. 근데 약간 종류가 다른데. 맞아.
강백호는 이제 리바운드 왕으로서의 각성을 하고 서태웅은 바로 여기에요. 이렇게 하잖아. 이게 할아버지 목소리를 그 이 만화 전체 세계관의 농구 끝판왕이 이제 산왕의 정우성이죠. 정우성. 제가 다른 인터뷰 보니까 원래는 윤대엽으로 하려다가 윤대엽보다 좀 더 센 누군가를 만들어서 거의 신적인 존재 정우성이라는 캐릭터를 가장 이제 그러니까 서태웅이 정우성한테 막혀서 좌절하다가 그렇지. 왜냐하면 이 만화를 보면 앞에는 거의 서태웅은 농구의 신이거든. 맞아. 잘생기고 농구 잘하고 그래서 강백호는 오로지 서태웅에 대한 그 컴플렉스와 경쟁 의식으로 성장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정우성과 붙어서의 그 처음엔 좌절했다가 결국 정우성을 뛰어넘는 저는 그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봤는데 그 두 가지가 다 빠졌어. 아니 뭐 빠졌다기보다는 서태웅이 이제 각성하는 그거잖아요. 얘가 1대1로는 상대가 안 돼. 정우성은. 왜냐면 정우성은 클래스가 이제 대학 클래스야. 얘가 신현필이랑 정우성은 이제 다 어나더 레벨이고 그런 상황에서 서태웅이 패스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각성을 하죠. 그러니까 채치수 마찬가지. 채치수도 사실은 내가 제일 중요하다. 내가 센터고 제일 중요하다. 내가 잘해야 된다. 이런 강박이 있었는데 이제 애니에서는 이제 영화에서 안 나오지만은 이제 변덕규가 와가지고 이제 각성을 시켜주죠. 그거는 빼는 건지 이해해요. 왜냐면 갑자기 요리사 아저씨가 나와서 이러면 이상하잖아. 그 슬램덩크 안 본 사람은 이상하잖아. 그치. 근데 제가 왜 서태웅 강백호의 각성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냐면 이 만화의 가장 중요한 컷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게 막 눈물 흘리고 뭉클한 이유가 이제 서태웅과 강백호의 역사. 그거 알아야. 그리고 그 둘의 또 좌절과 각성. 그리고 나서 협업. 이게 사실은 사당전으로 이 만화가 끝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컷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빠져버리니까 물론 이제 빠져도 뭐 내용이 되지만 이 송태섭의 심파만 자꾸 나오고 이 사실은 이 경기의 가장 핵심적인 그 남자의 그 로망 같은 장면이 빠져버리니까 좀 약간 너무 중요한 엑기스가 빠진 그러니까 느낌이. 강백호가 무슨 말이냐면 강백호와 서태웅의 서사가 앞에 빌드업이 더 좀 잘 됐으면 여기서 이제 카타르시스가 더 했을 텐데 요게 좀 그러니까 이 명화에만해서 이 안에서 없었다. 요 책에서는 쭉 쌓아왔지만. 그러니까 책만큼은 당연히 안 되죠. 근데 너무 비중이 아예 없어갖고 그러니까 저는 뒤로 갈수록 송태섭 얘기만 나오면 지겹더라고. 그렇구나. 송태섭의 과거 얘기만 나오면 송태섭 막 동생 그 가족들 뭐 케이크 먹으면서 형 생각하고 엄마는 여전히 냉랭하고 서로. 근데 이제 또 엄마에 대한 마음은 몰래 엿보고. 근데 기본적으로 엄마를 너무 대충 그린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젊어. 그래 엄마가 너무 젊은데 엄마 작화가 여기 죽은 게 3개 있는 거 말고는 그냥 대충 그린 느낌이야. 느낌이. 맨 마지막에 송태섭이랑 다 큰 송태섭이랑 엄마랑 있으니까 무슨 연인 같아. 그치. 어머니 되게 젊으신 분인데 사람들이 그 극장에서 제일 처음 웃는 장면이 그거예요. 서태웅이 드리블 해가지고 딱 공을 맞아. 넣으니까 강백호 옆에 이제 산왕의 이명현 선수인가 누구를 딱 치면서 야 그것도 못 막냐? 이렇게 상대팀한테 우리 팀 골 왜 못 막았냐? 그것도 못 막냐? 이러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우리가 아는 강백호가 맞구나 하면서 안도의 이제 웃음 같은 걸 짓게 되는데 전혀 이거를 안 보고 그러니까 이거 안 보고 이거 뭐 쟤 왜 저래 미친놈인가? 할 수 있어요. 서태웅에 대한 그 열등감과 그 이기고 싶은 그 마음 막 그거를 모르면은 질투심 이걸 모르면 안 웃기죠 그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애니메이션은 슬램덩크 전혀 안 본 사람도 즐길 수 있게 만들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슬램덩크 팬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기 위한 때문에. 선물이야 그냥. 그러니까 저는 조금 그냥 내려놓고 보편성에 대한 이 완결된 어떤 이야기로 만들어야겠다 이 야심을 버리고 그냥 좀 즐거운 떡밥들을 더 많이 넣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 서태웅 강백호 코드도 마지막에 이 장면 나오잖아. 이건 나오거든. 그거를 조금 더 뭉클하게 만드는 서사들을 송태섭 거 조금 빼고 넣었으면 아니면 좀 영화를 길게 만들든가 그게 좀 더 좋았을 것 같아. 영화를 길게 만들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보니까 영화도 한 2시간이더라고. 뭐 짧지 않았죠. 그래서 넣고 빼고가 되게 중요한 영화였던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송태섭이 왜 약간 그 송태섭 얘기 안 나오거든요. 다 얘기가 별로 안 나와. 보니까 만화에는 그냥 거의 강백호 얘기가 주로 많이 나오고 채치수 정도 얘기 좀 나오고 이 서사에 대해 별로 안 나와요. 그나마 정대만 정도 나오는데 송태섭은 왜 저렇게 불량해 보이지만 왜 저렇게 열심히 하는 캐릭터가 되었을까? 왜 저렇게 뭔가 삐딱한 것 같은데 왜 뭔가 이 슬픔을 왜 이 한나에 대한 저 사랑은 왜 저럴까? 이게 전혀 안 나오거든. 그래서 궁금했는데 되게 좋았고 저는 그
송태섭이 각성하는 부분이 그 동굴에 이제 들어가 다시 오토바이 타고 오토바이 타기 전인가 후인가 아무튼 동굴에 후에 그 다치고 나서 이제 울부짖는 더 울부짖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형이 과의 추억을 딱 찾으러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다가 이렇게 위에 탁 부딪혀요. 이제 그만큼 송태섭이 어렸을 때랑 다른 거지. 그만큼 컸다는 거지. 저는 왠지 그 부분이 참 너무 좋아가지고 볼 때마다 되게 이게 본인이 큰 줄 모르고 있다가 내가 컸구나 하는 걸 자각하는 그런 장치구나 싶어 되게 좋았고 거기서 형과의 그 같이 갖고 놀았던 그 농구공 꺼내고 잡지 이렇게 보면서 자기가 엉엉 울면서 각성을 하죠. 그때부터 연습을 엄청 열심히 해. 드리블 열심히 해가지고 사랑전에 뛰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태빌도 본인 생일이야 또. 그래서 이제 하면서 형 생각을 안 할 수 없죠. 왜냐하면 형이 사망을 이기는 게 꿈이었으니까. 가지고 형 생각을 하면서 형이 해줬던 그 명언도 되새기고. 형 때문에 농구를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서 엄마가 그 동안은 이제 응원도 안 오다가 이제 오시죠. 와가지고 송태섭이 되게 존 프레스 그 산왕의 도 감독이 이제 송태섭의 발을 묶기 위해서 이렇게 두 명이 이렇게 딱 해서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존 프레스를 또 하니까 막판에 몇 분 안 남았는데 1분 남았나 막 엄청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키가 작은 선수에게 드리블을 빼면은 뭐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 뚫어 하는데 이한나가 또 뚫어 이러면서 그 한나가 좀 진짜 나쁜 누나야. 왜 나쁜 누나? 사람 마음 갖고 여기다 이렇게 막 적어놓고 좋아하는 거 알면서 그 뭐 넘버원 가드 이게 뭐가 중요해 사실은 나도 널 좋아해 뭐 이런 걸 써줘야지. 그래도 이 넘버원 가드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지. 그 마음을 갖고 놓은 거 아니야 승리를 위해서. 내가 보기에 한나는 얘 안 좋아해요. 근데 이용한 거야 승리하게 얘를 더 이렇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써주면 이제 얘는 완전히 그 초사이언이 될 거다. 알고. 어. 근데 전 그거보다 궁금한 게 쓸 땐 이렇게 써주거든. 근데 넘버원 가드로 이렇게 제대로 보게 써준단 말이죠. 뭐 잘 썼겠죠.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이렇게 쓴 거야? 이렇게 매니저니까. 이렇게 거꾸로 쓴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렇게 써서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보면 똑바로 되게 써줘. 그것도 참 대단한 능력이다. 그러니까 둘이 그 전에 이제 그 조깅하는 씬도 나오는데 아무튼 보면은 철저히 운동만 해. 진짜. 근데 운동으로 이한나가 너무 미인으로 나와요. 물론 이제 설정으로 돈의 최고 미녀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소연이가 약간 빵떡같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게 또 그런 떡밥이 있대요. 그 소연이가 이 만화가 진행될수록 작화가 못생겨진대. 못생겨져. 그 점점점 이제 강백호가 이렇게 이성을 찾아가는 그런 해석이 있었어. 그게 아니고 다케이키 이노우에가 남성 얼굴을 계속 그리다 보니까 이 여자 얼굴을 제대로 못 그린다. 왜냐면 1권에는 완전히 초미녀, 절세 인형처럼 나오는데 그치. 뒤로 갈수록 현실적인 모습으로 나와서 이 강백호의 그 콩깍지가 점점점 벗겨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번 극장판 같은 경우에는 송태섭의 시점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최소연은 그냥 채추수 동생 이렇게 만든 게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서태웅은 자기가 에이스고 자기가 혼자 뚫어야 된다는 이거에서 벗어나서 패스를 하기 시작하면서 각성을 하고 그리고 각 선수마다 각성을 해요. 채치수도 이제 강백호가 들어가지고 이제 고릴라 왜 예전 같지 않냐라고 하니까 똥침을 놓으니까 그때 이제 무리하게 공격을 하다가 오펜스 파울로 신현필을 위로 엎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옛날에 이제 졸업해 북산 선배가 이제 약간 이제 그 악마같이 마귀같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그만하면 잘한 거야. 왜 그렇게 과하게 노력을 하냐 이러면서 좀 약간 유혹하는 그런 게 나오는데 그걸 쾅 눌러버리고 눈을 뜨니까 동지들이 있었죠. 동료들이. 저는 이제 좀 기대를 했던 장면이 결국 안 나왔는데 그 안 선생님이 이 만화에서 이제 과거를 그러니까 힘숨찐 같은 정말 최고 레벨의 모두가 그러니까 강백호 같은 개차반도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하지만 평소에는 이러고 근데 딱 한 번 강백호한테 이게 약간 악마의 모습처럼 그러다가 강백호 내가 잘못 봤나? 그리고 약간 찍소리 못하는 난 그런 장면이 그게 뭐 때 나온 거지 그게? 그게 산왕전 때예요. 산왕전 때 뭐 때문에 나온 거죠 그게? 뭐 저기 들어와라. 어. 그 이제 약간 그 자기 내보내달라 그럴 때 야 그 들어와라 하다가 아 저 나가야 된다고 하다가 앉으라고. 맞아. 그러니까 예 하고 앉거든. 그런 게 없었어. 아무튼 채치수는 그걸로 이제 그 원래는 이제 변덕규가 와가지고 이제 너는 신현필은 신현필이고 채치수는 채치수다. 갑자기 초밥왕이 돼갖고 초밥왕 그 변덕규 아재가 와가지고 너는 가자미다.
너는 그냥 가자미니까 바닥에서 이제 퍽퍽 기어라. 하지만은 횟감을 더 잘 살려주는. 그러니까 이게 북산이 승리하면 되는 거지. 네가 빛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제 깨달음을 주고 가족 갑자기 등장해서. 근데 그 장면 안 나와. 안 나오고 이제 회상씬으로 이제 대체가 되는데 눈 떠보니까 동료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채치수는 그때부터 으어 이러면서 이제 원래 그런 말이 나오죠. 내가 최고가 아니어도 좋다. 북산이 승리하면 뭐 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각성을 하고 또 우리의 정대만은 늘 체력이 딸려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그 불량배 비행 청소년 비행 청소년 시절을 2년을 보내가지고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가지고 이제 그 전에 능남전에서도 이제 완전히 능남전 맞나? 능남전에서 완전 이제 그러게 돼가지고 교체가 되죠. 그 안경선 선배 권준호가 이제 대신 뛰게 되는데 준호 불쌍해. 맨날 그냥 그러니까 땀빵이나 하고. 근데 막 약간 설명충이잖아. 그렇죠. 해설은 잘하니까 되게 농구의 조예는 깊은데 실력이 좀 안 되나 봐. 그 무슨 전인지 모르겠는데 그 권준호가 능남전에선가 골을 마지막에 넣어요. 그래가지고 능남 그 류명호 감독이 저 녀석도 그래도 3년 동안 농구를 해온 녀석이다. 얕보아서 안 됐었는데 이런 말을 또 해서 또 존재감을 주죠. 근데 정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의 최애 캐릭터이기도 한데 뭔가 저도 이제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면서 많이 살거든요. 근데 이제 정대만이 그 능남전에서 완전히 퍼져가지고 이제 포카리 스웨트 이거 캔을 못 따가지고 손이 힘이 없어서 못 따서 나는 왜 이렇게 헛된 시간을 보냈나 이런 유명한 명대사 짤인데 그게 이제 수능 갤러리에 그렇게 많이 쓰인다대. 고3들이 나는 왜 이렇게 헛된 시간을 왜 나 롤을 하며 고1, 2를 보냈나 이러면서. 고등학생들이 뭘 얼마나 살았다고. 근데 그게 고3 얘기잖아. 본인 얘기잖아. 그래서 알고 보면 다 고삐리들이야. 고등이야. 그래서 정대만이 거기서 너무 지치니까 영화에서 나오는데 그래 채치수는 채치수 신현필은 신현필이지 그럼 난 누구지? 난 누구?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를 마크하는 김낙수인가? 이낙수인가? 그 애를 상대로 내 이름을 말해봐. 내 이름 뭐지? 내 이름 뭐지? 난 누구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상대편이 이게 완전히 이상해졌다. 맛이 갔다. 얼굴빛도 뭐 변했는데 이거 위험해라고 하는데 영화에서는 그 상황에서 옛날 회상씬이 나와요. 옛날 회상씬 그 정대만이 옛날 머리 길었을 때 그래서 송태배랑 싸우던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정대만이라고 하고 이제 3점 슛을 넣는 또 감동의 장면이 나오는데 원래 만화에서는 또 유명한 장면이죠. 이게 내 이름은 골 넣은 다음에 내 이름은 정대만 포기를 모르는 남자지. 뭐 그 얘기가 근데 그 대사는 영화에서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강백호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뭐 많으니까 그 들어와서 이제 막 그 점프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 분위기를 바꾸는 역할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2만 번 골 연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슛 연습을 계속 했던데 점프슛을 성공을 못 시켰는데 마지막에 이제 버저비터라고 하죠. 뭐 1초 남은 상황에서 서태웅이 골을 받아가지고 착착착 가서 골을 넣으려다가 막혀서 강백호가 왼손은 거들 뿐이라고 하니까 그걸 받아서 1초 남겼을 때 점프슛을 쏴가지고 이긴다는. 그래서 결국 산왕전은 첫 골도 강백호가 넣고 마지막 골도 강백호가 넣어요. 강백호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게임으로 승리가 되고 그 다음에 둘이 마주보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하이파이브가 좀 더 감동적이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스토리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왜냐면 그 점프슛이 왜 중요한가? 왜 원순을 거둘 뿐? 그게 이제 2만 번의 이제 큰 결과다라는 것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송태섭의 플래시백만 너무 다 나오니까 다른 인물들이 그럴 시간이 없어. 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참 열심히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든 게 경기 상황이랑 송태섭 과거랑 잘 그 교차를 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송태섭이 무리하게 그러니까 드리블을 하려는데 막혀. 무리하게 하다가 오펜스 파울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펜스 파울 삑 하고 나서 송태섭이 실제로 이제 삐딱해지기 시작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정대만 같은 경우에도 내 이름은 뭐지 하다가 정대만이 옛날에 되게 힘들었던 과거. 그래서 그 경기 흐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미 다 정이 짜여져 있거든요. 만화책에서 나와 있는데 그 대목에서 중요한 그 플래시백을 어디에 이제 교차 편집을 하냐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보인다고 해서 되게 영화로 되게 재밌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만화가 물론 여러 가지 교훈 뭐 다 아시는 뭐 메시지 있지만 그 약간 재능에 대한 헌사, 그러니까 음악, 미술, 체육은 재능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맞아. 그 참 무서운 현실인데. 살리에르. 네, 음악도 그렇거든요. 그 타고난 재능이 사실은
정도 돼요. 아 8할이나 돼.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은 재능이 없는. 그 재능은 내가 선택할 수 없으니까. 모르잖아. 그리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 그런 사람은 굉장히 불행해지는 그런 사람이 이 예체능에 발을 담궜다가는 자칫 행복해질 수 없는 그런 진로인데 이 슬램덩크는 주인공은 원래 강백호인데 사실 강백호도 천재잖아요. 강백호가 나는 천재니까 하면서 약간 희화화되지만 이 만화 시작을 보면 저 이번에도 새삼 느꼈는데 이 농구를 깽판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처음에 농구할 때 이거 들고 가잖아. 드리블 안 하고. 그래서 그리고 막 이렇게 야구 폼으로 던지고. 근데 그래서 농구부에 어떻게 들어가 갖고 막 드리블 연습부터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산왕전이 농구 시작한 지 4개월 뒤 얘기예요. 4개월 만에 이렇게 성장을 한다는 건데 이게 4개월 이야기야. 이게 말이 안 되지 사실. 고1 때 농구를 시작해서 농구 부원으로 들어가서 주전으로 뛰면서 나중에 막 리바운드 왕이 되고 이거 강백호도 전형적인 천재예요. 서태웅은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그 뭐 채치수도 그렇고 그 재능을 타고난 인물들이 사이에서 송태섭은 재능을 타고난 인물이 아니죠. 키도 작고. 근데 송태섭이 결국 치고 나가는 이 주인공이 되는 이 이노우에 작가도 고등학교 때 농구부였다면서. 뭐 맞아. 초중 때는 검도하다가 농구 선수가 되려고 했던 것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지만 이 뭐 밝혀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농구부에 들어가서 수많은 재능 있는 선수들을 보고 좌절을 했겠죠. 작가도. 그렇죠. 거기에 대한 약간 뭐랄까 슬램덩크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고 끝나거든요. 재능 있는 사람들이 멋있는 얘기를 만들고 끝나지. 서태웅, 강백호도 결국은 두 천재잖아. 맞아. 근데 송태섭을 딱 주인공으로 내세운 거는 약간 거기에 대한 이 뭐랄까 그 재능을 뛰어넘고자 하는 일반 사람들의 일상적인 노력에 존경심을 저는 표시한 거라고 저는 봤어요. 결국 마지막에 정우성이랑 미국 팀에서 정우성은 타고난 천재. 타고난 천재. 그러니까 정우성은 그냥 아예 그 넘사벽. 넘사벽. 그러니까 거의 뭐 상향의 김수겸이나 뭐 그 정도가 아니면 상대가 아예 안 되는 그런 친구인데 마지막에 뭐 대학 가서 잘했나 보죠. 그다음에 NBA는 아니지만 미국 이제 팀에 진짜 둘이 이제 맞대결 하는 걸로 이제 영화는 끝이 나는데 맞아요. 정말 천재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 근데 이걸 이제 본인이 모르고 있는 거를 안 감독님 같은 이제 눈썰미 좋은 분 감독님이 이제 딱 데려가죠. 근데 다 알아. 이 재능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워낙 많이 해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아시는 분들은 이 시간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시간으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짧게 할게요. 저도 언론 준비할 때 너무너무 힘들 때 사람이 작아지고 취업 준비하면 사람이 제일 작아질 때 너무 힘들 때 막 다 떨어지고 막 20대 공포감은 내가 밥벌이도 못하겠구나. 누구도 나와 일하고 싶지 않아 할 수 있다. 비관의 끝판왕이죠. 맞아요. 내가 평생 그런 밥도 못 벌고 밥 벌지도 못할 수 있겠다. 이런 상황이 대학생 때는 내 자존감을 확인 안 하고 그냥 나만 내가 잘난 줄 알면 되는데 그렇죠. 이 취업하면 그게 이제 평가가 되면서 그게 아닌 걸 내가 확인해야 되잖아. 맞아요. 나 잘난 거는 오로지 나만의 생각이었구나. 게다가 자꾸 떨어져. 그러다 나 나이도 많아. 대학원 갔다 와서. 그래 친구랑 이제 뭐 순댓국에 소주 먹는데 그 친구가 이제 내가 이런 얘기해서 야 언론고시 너무 힘들고 되게 오랫동안 노력한 애들 한 3, 4년 동안 노력한 애들도 많은데 난 이제 1년 시작했는데 이게 되겠냐 상대가 난 아무래도 이거 기자 시험 힘들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눈을 낮춰서 다른 데 지원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이제 슬램덩크의 류명호 감독이랑 변덕규 얘기를 해요. 변덕규가 1학년 들어왔는데 키가 엄청 크죠. 채치수랑 비슷하게 생겼죠. 가지고 원래 그 채치수가 쓰러졌을 때 그 무 깎을 때 신현필이 보고 채치수 아버지인가 이런 장면도 있어요. 그때 강백호가 그거 아니야 이런 장면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변덕규가 1학년일 때 체력이 딸리죠. 체력 딸리고 드리블 잘 못해. 그래가지고 훈련을 계속 근데 류명호 감독이 엄청 빡세게 시키는데 이제 변덕규가 못 따라가다가 자꾸 토해요. 그러다 또 수도가에 가서 또 막 토하고 있으니까 류명호 감독이 와가지고 덕규 괜찮냐 하니까 선생님 저 농구 그만두겠습니다. 저는 키만 큰 바보라고 뒤에서 험담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저는 드리블도 못하고 체력도 약하기 때문에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니까 유명호 감독이 뭐라고 하냐면 키가 클 뿐이라고 너의 키가 크다는 거는 농구에서 정말 멋진 재능이다. 나는 너의 체력을 키울 수도 있고 드리블도 가르칠 수 있지만 너의 키를 크게 할 수는 없어. 나는 너의 큰 키를 믿고 전국 재패를 지금 꿈꾸고 있다. 나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알아보는 감독, 그 재능이
이거 큰 키조차 재능이다. 그런 거를 알아보고 키워주는 그런 안 감독님이나 류명호 감독 같은 그런 감독들의 어떤 눈썰미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천재가 그냥 혼자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좋은 조력자를 만나. 그 순댓국 먹을 때 그래서 뭐 맥락이 뭐야 그래서?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막 아니 그러니까 왜 감동? 울었어요. 본인 상황이 아니야. 그러면서 저한테 뭐랬냐면 친구가 기와 너는 키가 큰 타입이라고. 너는 재능이 있다. 그래서 3, 4년 동안 노력한 친구들이 못하는 거를 너는 해낼 거고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이미 1년 했. 그죠. 1년 거의 한 상황에서. 근데 저는 사실 키가 실제로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 반어적이긴 했지만은 너는 키가 큰 타입이야라고 친구가 얘기를 해줘가지고 되게 처음으로 위로를 되게 크게 받고. 난 석 달 만에 됐는데. 아무튼 이런 사람은 서태웅 같은 분이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렇지 않아가지고 그때부터 되게 그때 친구가 이제 그리고 이제 클래식 CD를 줬지. 아무튼 뭐 브람스. 브람스 1번. 그런 이제 저도 그런 과거가 있어가지고 되게 그 슬램덩크는 저한테 되게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만화인데 되게 청춘의 힘든 청춘일 때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한 어떤 교과서 같은 거죠. 아니면 꼭 청춘이 아니어도 되죠. 그 청춘 아니어도 되죠. 저는 늘 다 청춘의 상황이니까. 이 만화가 약간 시간 낭비할 때 보면 또 여기 보면은 이 1분 안에 세계가 바뀌잖아. 그 시간에 대한 절실함. 그게 이게 보면 느껴져요. 경기 때. 맞아. 뭐 와 2분 남았는데 정우성 또 넣었어. 천왕전도 그 1분도 안 남았는데 막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다 저는 결과를 다 알고 결과를 불과 영화 보기 2시간 전에 다 봤음에도 그 마지막에 역전되면 또 어떡하지? 어떻게? 이러다가 이제 서태웅이 골을 넣었나? 하여튼 역전이 됐나? 동점이 됐나 하는데 시간이 20초나 남았어. 그러니까 20초. 그러면 이거 몇 번 또 뒤집어지겠구나. 약간 피곤하더라고. 20초인데 돌아와서 또 정우성이 골을 넣었나 또 넣어가지고 또 뒤집혀. 그랬는데 몇 초? 5초 남았나? 그랬는데 최치수가 딱 공을 잡았는데 둘이 신현필하고 막 그 동생하고 막 막아. 줄 데가 없어. 근데 송태섭한테 줄려는데 송태섭 막혀있는 송태섭이 저기 서태웅 주라고. 서태웅이 막 달라고 해. 그 서태웅 막 가가지고 혼자 골을 넣으려고 딱 하는데 정우성이랑 둘이 딱 뛰어 올라가지고 딱 막아. 그래서 뛰어 올랐는데 옆에 보니까 이제 강백호가 왼손은 거들 뿐 이러고 보고 있어. 그래서 처음으로 서태웅이 강백호의 패스를 하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술 막 먹고 다음날 막 한 뭐 12시까지 자고 겨우 라면 끓여 먹다가 TV 보면서 낄낄대고 하다가 다시 어두워지고 이럴 때 참 시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이제 저 자기감 느껴지잖아요. 시간을 아껴 쓰고 싶은 좋은 만화다. 아니 시간의 소중함을 설파하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명장면 뭐 되게 많이 여기서 누락됐다고 되게 아쉬워하는 분도 많이 계신데. 많죠. 뭐 정말 좋아합니다. 이번엔 거짓이 아니라고요. 그것도 유명한 장면이고 뭐 많이 뭐 생략이 되는. 저는 참 잘라내면서 본인도 얼마나 아까웠을까 싶어요. 본인이 제일 아까웠겠지 뭐. 작가 본인이. 그 장면들 많이 언급이 안 되는데 정우성이 기도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 기도의 방식도 참 좋았던 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하면 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뭐 아무 분도. 아니 이제 그 뭐 언제가 시점인지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아마 뭐 전국대회 나갈 즈음이겠죠. 이 무슨 신사 같은 데서 뭐 절에서 신사랑 절은 다르니까 절에서 이렇게 뭐 선수들 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누구를 꺾게 해주세요. 뭐 저희가 우승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제가 필요한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고등학교 농구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네. 난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저를 뭐 NBA로 가게 해주세요. 뭐 이게 아니라 제가 필요한 경험이 더 남았다면 그걸 하게 해달라 그래요. 근데 그걸 나중에 지고 나서 또 생각이 나죠. 그치. 이 필요한 경험이 패배였나? 이런 젠장 잘못 빌었네. 근데 그 기도도 300계단 계단 300개 올라오고 내려가는 이런 훈련을 겸해서 하니까 진짜 완벽한 인간인 거지. 정우성은. 좋은데? 좋은데 다시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리고 정우성이 이제 북산 지고 나서 라커룸으로 걸어가다가 신현필이 막 울어요. 그 동생 신현철 동생 신현필이 막 울어. 근데 정우성이 갑자기 딱 기대가지고 딱 주저앉더니 엉엉 우는데 보면서 난 무언가를 저렇게 절실하게 얻으려고 노력하다가 실패한 게 기억이 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 저렇게 이를 악물고 울 정도로 뭔가를 열심히 해본 게 그런 또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좀 아쉬웠어요. 야, 기도는 그렇게 해야 돼요. 맞아.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 저 수능 1등 하기 위해서 저보다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1등 다시 그렇지. 그러면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도 얘 거만 들어줄 수가 없어. 뭐 기도의 어떤 절실함을 경중을 따져서 뭐 그러니까, 들어주는 그럼 것도 아니고 나 NBA 다 하고 싶은데 저 그럼 사람을 얘만 불행해서 날 행복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안 들어주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좋은 기도의 방식이다. 고등학생이지만 배워야 된다. 제가 너무 좋은 면만 말씀을 드렸는데 아쉬웠던 점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사운드가 너무 별로였어요. 음악도 너무 촌스러웠어요. 음악 그래서 락 음악 나오던데? 아니 락 음악도 근데 뭔가 사운드의 그 음질 자체가 뭔가 막 되게 고급지고 찰진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좀 너무 경박한 느낌이어가지고 사운드가 좀 별로였고 음악이 좀 아쉽더라. 음악이 난 좀 너무 별로였어요. 너무 아까웠어요. 저는 뭐 제 입장에서 뭐 락 음악 나온 건 좋긴 좋은데 너무 약간 음악 뭔가 이게 고급진 느낌이 아니었어. 뭔가 너무 신경을 너무 좀 안 썼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막 이 쫙 하는 장면도 그렇고 뭔가 정말 사운드가 뭔가 사람 압도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없어가지고 저는 사운드가 굉장히 불만이어서 끝나고 나 친구랑도 야, 여기 사운드 왜 이러냐고 그 태웅이랑도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했는데 좀 너무 아쉬웠습니다. 작화나 남돌비 가서 보세요. 연출 너무 좋았는데 사운드나 그 음향이나 음악도 전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별로였어요. 좋았는데 두 번 보고 싶진 않더라고. 저는 7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럴 영화인가는 모르겠어요. 저는 만화를 다시 보고 싶어요. 오히려 만화가 훨씬 더 훌륭하긴 하죠. 그리고 저기 이게 보니까 이거랑 그 원래 우리가 어릴 때 보던 거랑 그 다르더만. 지금 보면 건수가 그게 아니라 이거 완전판으로 다시 나온 거라서 건수가 다르고 옛날 판은 또 똑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소개할 때 영화가 19권부터 몇 권까지라고 해갖고 내가 그 조그만 걸로 19권 봤더니 능남전이 나오더만. 그래. 뭐요? 그래서 하여튼 만화가 이번에 저는 진짜 한 30년, 20년, 30년 가까이 됐죠 본지. 근데 되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슬램덩크를 인생의 경전처럼 생각하는가를 그동안은 저는 사실 시니컬하게 봤거든요. 왜냐면 저는 스포츠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이게 뭐 제 취향이지만 저는 승부욕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점수가 벌어지면 그냥 저는 포기해요. 뭐 이렇게 응원할 의욕이 안 생겨. 그게 생겨야 이제 스포츠를 몰입해서 볼 텐데. 그치. 근데 저는 이 만화 보면은 한 경기당 한 대여섯 권 되잖아. 그러면 좀 중간에 피곤하더라고. 뭐 이렇게까지 뭐. 그게 저의 어떤 시니컬한 스포츠에 대한 취향 때문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되게 재밌었어. 그래요. 만화가 이 40이 넘어서 다시 보니까 왜 내 친구들이 그렇게 좋아했구나. 왜 이 내 언저리 세대가 지금도 슬램덩크 하면 막 엉엉 울고 이러는구나. 저는 영화 3번 볼 때까지는 3번 다 울었어요. 어디서? 난 그래 강백호가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짠하더라고. 저는 근데 저도 스포츠를 전혀 관심이 없고 거의 없고 그리고 이제 그런데도 슬램덩크를 좋아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냥 이건 사실 개인이 자기 스스로를 이기는 그런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정대만을 제일 좋아하긴 하는데 정대만 매력적이죠. 그래서 그런 자기가 자기를 이기는 방법. 강백호 같은 경우에도 안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 했어요. 점프슛 이거 2만 번 한 거 그게 무언가를 배우는 거에 어떤 교과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내가 하는 거를 안 선생님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보라고 시켜. 봤더니 내가 저렇게 꼴불견이었다니 하면서 내가 생각한 나의 모습 이런데 실제 나의 모습 막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자기 객관화가 연습의 시작이고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말. 그렇죠. 모든 영역에 적용돼.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좋은 선생님 밑에서 끊임없이 오랜 시간 동안 자기를 이겨가면서 연습을 하고 보고 또 고치고 이게 무언가를 이루는 거에 대한 교과서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어떤 그 자기계발서의 그 사례가 이제 나온 걸 봤어요. 슬램덩크 얘기가 나온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뭔가 안 선생님이나 여기 다 사연들이 있지만은 무언가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청춘이건 지금이건 간에 자기를 이겨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저는 나에게 자꾸 이제 대입을 하게 되는데 서태웅은 잘 대입이 안 되죠. 사실 우리가 천재인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주로 이제 정대만이나 남자들은 정대만이나 강백호에 많이 이제 이입이 되는데 어떻게 2편
이게 퍼스트 슬램덩크인데 세컨드가 나오면 볼 생각 있으십니까? 봐야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그 지경이 돼서 저는 만화책도 다시 다 봐갖고 슬램덩크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뭐 우리 영화 보고 나와서 얘기했지만 이제 이 편은 정대만 얘기가 좀 나왔으면 스피노프 같이 2년 동안 놀았잖아요. 2년 동안 놀았으니까 2년 동안 논 얘기 그리고 안 선생님과 왜 그렇게 친밀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뭐 이후에 사실 정대만이 가장 입체적인 캐릭터이기 때문에 많은 남자들이 불꽃 남자 정대만 누구나 다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강백호의 이야기도 너무 궁금하고 강백호의 아버지 이야기도 사실 살짝 나오고 마는데 강백호 가정사 활동도 궁금하고 강백호 하면 또 풋내기 슛 아니겠습니까? 풋내기 슛 레이업 풋내기 슛인데 여기서는 이번에 그 번역을 다 초자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풋내기라는 게 사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우리 어떤 만화에서는 중요한 포인트인 게 강백호가 풋내기고 강백호가 풋내기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슛이 굉장히 중요한 슛이었고 마지막에 이제 너희들의 그 농구 상식은 나한테 안 통해. 왜냐? 나는 풋내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나는 초짜니까 이렇게 해서 약간 깬다는 말씀도 있었고. 근데 뭐 그런 약간 번역이 조금씩 바뀐 것도 있어요. 최근 식으로 이제 바꾸려고 했던 게 뭐 대박이야 막 이런 표현도 자꾸 쓰려고. 대박을 자꾸 나오죠. 대박이 자꾸 나오더라고. 그 송철섭 여동생 대박 계속 나오더라고. 저희는 그렇게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게 봤고 아쉬운 점 좀도 있었지만은 그냥 옛날에 너무 오랜만에 친구들이 다시 만나는 그런 느낌이었고 우리 영화 보는데 우리 뒷자리에 남자랑 여자랑 같이 왔더라고. 아 진짜 그 커플 그 진짜 뒤에서 계속 설명해주고 그 여자친구한테 그 여자친구가 계속 물어봐 보니까 저건 파울 아니야? 저 남자친구가 계속 옆에서 설명해. 저거는 뭐. 마지막에 1초 남았을 때 이제 강백호가 슛을 딱 쏘잖아요. 쏘는데 쏘고 나서 삑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은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다 한 말도 못해. 조용하니까. 나 그때 울고 싶었는데 조용해서 못 울었잖아. 아무튼 조용해. 근데 만화도 이렇게 대사가 없이 막 넘어가는데 그때 뒤 여자애가 영천대 진 거 아니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애가 공이 손에 떠난 이후부터는 카운트를 하지 않아서 아직 괜찮은 거야. 좀 조용히 봅시다. 이러면 또 내 목소리 들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좋았던 게 옆자리에 어떤 아빠가 아들 하나 딸 하나 손잡고 왔더라고. 거기는 재밌게 봤을까? 근데 내가 옆에서 봤는데 딸내미는? 근데 딸이 한 초등학교 1학년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딸이 음료수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계속 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재밌게 봤나 보지.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그 아빠가 아들 딸한테 계속 물어봐. 재밌었어? 재밌다고 해줘 제발. 제발 재밌다고 해줘. 제가 구독자들에게 슬램덩크를 봐달라고 하는 김기화의 마음으로 아들 딸한테 막 재밌다고 해줘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추억을 이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런 만화가 아니었나 싶고요. 네. 새로운 이야기도 첨가돼 되게 재밌었다. 다음 편은 정대만으로 꼭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 저도 책 읽기가 아니었으면 사실 만화를 볼 일이 없고 그 극장에 그걸 보러 갈 일이 없는데 이거를 일요일에 사실 저도 억지로 가서 봤거든요. 이거 의무감에 이거 내가 만화방을 왜 또 만화방도 간만에 가니까 재밌더만. 요새 만화 카페죠. 그 뭐 깨끗해요, 되게. 옛날에 그 만화방 느낌이 아닌데 이 슬램덩크 세계관에 다시 빠져든 되게 희귀한 케이스인데 너무 매력적인 세계였다는 거를 그때는 내가 몰랐구나. 그래서 저는 책 읽기에 새삼 감사한. 저도 다시 한번 보려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 네. 이제 슬램덩크 이야기 해봤는데 사실 할 얘기가 한두 끝도 없죠. 슬램덩크 한두 끝도 없는데 이거는 나중에 만나 술 마시면서 하면 또 재밌으니까 술과 함께 하시는 걸로 하고 자 다음 주는 우리 또 어떤 책입니까?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에 뵙잖아요. 맞다. 다음 주가 설 연휴니까. 그 말씀 드려야겠구나. 잠깐만 다음 주 설 연휴인가? 그러네. 저희가 다음 주 설 연휴 때는 녹화를 못해서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김현수 소설가 아시죠? 우리 뭐 한참 전에 했잖아요. 설산 아래 넘으면 그 최신작이 나왔는데 지금 상당히 소설 부분 베스트셀러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신데 단편집이에요. 단편집. 이토록 평범한 미래를 보시고 오시면 되고요. 설 연휴 때 책 좀 더 읽고 싶다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려고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너무 좋은 저희 푸틴 만화책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전반적인 러시아 역사 제가
지난 대들기에 서영민 기자가 푸틴 얘기할 때 좀 중간에 껴들어서 러시아 역사 아는 척했던 게 맞아 맞아. 사실은 요 책 본 직후여서였거든요. 오. 이게 영국의 외교관이 쓴 책이라 사실은 막 학술적이지도 않고 서사적으로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러시아란 나라의 역사를 통사적으로 쭉 보여주는데 오, 제가 이렇게 쭉 훑어봤는데 아는 이름이 한 개도 없어. 아니 뭐 2반, 2세 뭐 이거 알잖아. 이반은 너무 많잖아. 예카테리나 뭐 이런 예카테리나 들어봤잖아. 알죠 알죠. 하여튼 되게 재밌어요. 러시아 역사, 러시아가 지금 현안이니까 짧게 러시아 역사 공부할 수 있는 책이라서 좋네요. 추천을 드립니다. 네. 좋네요. 이건 뭐 저희가 방송에서 할 건 아니고 추천 책이에요. 저도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거짓말! 주는 거짓말 죄송합니다. 다음 주는 이토록 평범한 미래. 네, 김현수 연수 작가의 책 읽어보시고 단편이니까 뭐 표제작 정도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뭐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 좋았던 거 정도 이렇게 같이 얘기해 보죠. 그리고 시간이 좀 되시면은 러시안 히스토리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책봐 안녕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슬기가 기다리고 있어서. 밥 먹기로 했어요?